1911년 울산에서 한 국수 공장집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고복수. 집안이 제법 부유했던 덕분에 어린 고복수는 추금기라는 신기한 물건을 마음껏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이 아이는 추금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얘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어쩐담. 하지만 이 아이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교회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는 고복수에게 드럼과 클라리넷을 가르쳐 주었고 이것이 훗날 위대한 가수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1933년 22살의 청년 고복수는 콜롬비아 레코드사가 주최한 전국 가요 대회 부산 예선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1등을 차지했지요. 이듬해 서울에서 열린 본선에서는 3등을 했고 그렇게 고복수의 가수 인생이 시작되었답니다. 1934년 고복수는 첫 음반을 냈습니다. 노래 제목은 타양. 나중에 타양살이로 더 유명해진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했어요. 타양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이라는 가사는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의 한숨이었지요. 이 노래는 대박이 났습니다. 갑자기 고복수는 전국구 스타가 되었어요. 오케레코드사는 즉시 그를 전속 가수로 계약했고 조선 악극단을 따라 전국을 돌며 공연을 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고복수의 노래 스타일은 독특했어요. 한숨을 쉬는 듯한 창법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이 서민들의 애환과 딱 맞아떨어졌지요. 사막의 한, 이원의 곡 같은 노래들도 연이어 히트를 쳤고 고복수는 최규엽, 강홍식과 함께 일제강점기 초기 3대 가수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1936년 겨울 작사가 박영호와 작곡가 손목인이 만든 새로운 노래가 고복수에게 전해졌습니다. 노래 제목은 짝사랑. 가사를 보는 순간 고복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의학새라는 신기한 새가 나오는 이 노래는 듣는 순간 마음이 저며왔습니다. 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지요. 의학새가 도대체 무슨 새예요? 어떤 사람은 억새풀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외갈이라고 했어요. 논쟁은 무려 80여 년을 이어갔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드디어 비밀이 밝혀졌어요. 작곡가 손목인이 생전에 작사가 박영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의학새가 무슨 새입니까? 그러자 박영호가 대답했지요. 고향 뒷산에서 으악으악하고 우는 새소리가 들려서 그냥 의학새라고 했습니다. 아, 이 얼마나 순수한 발상입니까? 실제로 있는 새 이름이 아니라 슬프게 우는 새소리를 그대로 노래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더욱 애절하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복수는 이 노래를 녹음실에서 처음 불렀을 때의 일을 잊지 못했다고 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스타가 되었지만 늘 외로웠던 고복수, 무대 위에서는 화려했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쓸쓸했던 한 청년의 마음이 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겼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세상에 내놓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때는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억압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말 노래를 부르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시절이었답니다. 고복수가 짝사랑을 녹음하려 할 때 일본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로 만들어 백성들을 현혹시키려 하느냐. 하지만 고복수와 레코드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노래는 단순한 연애 노래가 아니라 억눌린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였으니까요. 몰래 만나던 그 사람이라는 가사도 사실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표현이었어요. 노골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시절,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답니다. 결국 짝사랑은 세상에 나왔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타양살이에 이어 또 한 번 대박을 친 고복수는 명실공히 일제강점기 최고의 가수가 되었어요. 1939년 고복수에게 진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반도악 극단으로 옮긴 고복수는 그곳에서 19살의 신인 가수 황금심을 만났어요. 알뜰한 당신이라는 노래로 막 데뷔한 황금심은 아름다웠고 노래도 잘 불렀답니다. 28살의 고복수와 19살의 황금심. 10살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황금심의 아버지가 결사반대를 했거든요. 내 딸을 가수 따위와 결혼시킬 수는 없다. 3년간의 긴 연애 끝에 황금심은 여러 번 가출까지 하며 사랑을 지켰고 드디어 1941년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은 당시 연예계의 최대 화제였어요. 최초의 스타 커플이었으니까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고복수의 고향이 울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작곡가 이면상이 황금심에게 울산 큰애기라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답니다. 남편의 고향을 노래하는 아내,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신기한 것은 황금심이 결혼 후 30년이 넘도록 남편을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도 집에서도 언제나 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짝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랑 말이에요. 두 사람은 삼남삼녀를 두었고 일제 말기에는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풍년송이라는 듀엣곡을 부르며 부부 가수로도 큰 인기를 끌었지요. 연예계에서 스캔들 없이 산 진정한 인꼬 부부였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북한군이 고복수의 가족을 모두 납치한 겁니다. 고복수는 억지로 의용군이 되어 원산까지 끌려갔어요. 그런데 운명이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국군이 반격에 성공해 원산을 탈환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었지요. 하지만 혼란 속에서 고복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고복수가 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타양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바로 그의 대표곡 타양살이었지요. 국군 장교 한 명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고복수 선생님이십니까? 그렇게 고복수는 노래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했고 가족과 함께 무사히 구출되었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순간이었습니까? 훗날 이 짝사랑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애창곡이 된 거예요.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후 박정희는 혼자 술을 마실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아,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권력의 최정상에 선 한 남자가 떠나간 아내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짝사랑. 이 노래는 시대를 초월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던 거지요. 슬픈 말년. 하지만 고복수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1957년 그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가수 생활 25년을 결산하는 공연을 서울 명동 시공관에서 가졌지요. 은퇴 후 고복수는 동화백화점에 우리나라 최초의 가요학원을 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자, 안정혜 같은 훌륭한 후배 가수들을 길러냈답니다. 하지만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말년에는 서적 외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어요. 1972년 2월 10일 고복수는 식도염과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2세.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했고 모두가 타양살이를 부르며 그를 보냈답니다. 특히 배우 신성일도 그날 고별곡을 불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성일 역시 훗날 같은 노래와 함께 영원한 타양으로 떠났지요. 지금 울산에 가면 고복수 음악관이 있습니다. 청춘 고복수길이라는 거리도 있고요. 그곳에는 1991년에 세워진 그의 노래비가 있어요. 짝사랑은 지금도 불립니다. 주현미를 비롯한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했고 매년 고복수 가요제가 열려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답니다. 특히 이미자가 부른 짝사랑은 여성의 시선으로 재해석되어 또 다른 감동을 주었어요. 남진, 조용필, 심수봉도 이 노래를 불렀고 2024년에는 KBS 가요 무대에서 후배 가수들이 헌정 무대를 꾸미기도 했답니다. 소련 땅에 사는 우리 교포들도 이 노래를 부릅니다. 1991년 KBS 공연단이 카자흐스탄 알마타이에 갔을 때 고복수의 아들 고영준이 타양살이를 불렀어요. 2등, 3등 교포들이 모두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국경을 넘어 대대손손 이어지는 거지요. 이 노래가 80여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의학새가 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슬프게 울면서도 가을을 견디는 그 새처럼 우리도 이루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니까요.
여울에 아롱 젖은 이지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맵니다. 고복수가 부른 이 구절을 들으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짝사랑이 아니라 암흑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조선 사람들의 짝사랑이었으니까요. 자유에 대한 짝사랑, 독립에 대한 짝사랑, 행복에 대한 짝사랑. 의학새는 오늘도 어디선가 울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파도 그것이 바로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아, 뜸북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잊어진 그 사랑이 나를 울립니다. 고복수의 목소리는 멈췄지만 그의 노래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들녘에 떨고 서 있는 임자 없는 들국화처럼 그의 노래도 바람에 실려 우리 곁에 남아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짝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한 시대를 울렸던 노래, 지금도 우리를 울리는 노래. 고복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우리 모두의 이야기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